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 예상대로 충격적인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과 충성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가 나중에 거짓말할 것을 우려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청문회 육성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은 명령 같았다며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코미는 플린이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 법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시도했는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자신이 해고된 이유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는 트럼프가 거짓말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트럼프와의 만남과 통화에 대한 메모를 남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코미는 또 트럼프 정부가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대화 녹음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고 진위 논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미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소입니다. 이번 폭로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수사 중단, 충성 지시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과의 기밀 대화 유출 혐의로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양측 간 진실 게임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서 코미 전 FBI 국장의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코미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never sought to impede the investigation into attempt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election. 트럼프의 변호인은 이어 트럼프는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심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통해 트럼프가 FBI 수사의 사법권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기밀 대화를 유출한 혐의로 코미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포위돼 있으며 싸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미의 증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이제 국내 소식입니다. 새 야당이 모두 강경화는 안 된다고 완강한 입장이어서 오늘 예정된 외교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망입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5.18 사형 판결 당사자 손을 잡았던 김희소 헌재소장 인준안도 50대 50, 지금으로선 반반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압박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국정공백 장기화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영어 강사 특혜 채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격 미달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수년간 재계약을 맺어온 범죄 행위에 가담한 동조자로서 국민의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적격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거부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증여세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이틀째 청문회에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재판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시민군 버스기사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국민의당은 유보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느덧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80%를 웃도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권위 깨고 국민과 소통하며 적폐 청산하는 면에서는 쾌속. 그러나 인사와 야당 협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성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의 가장 큰 성과는 소통입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문턱을 낮춘 경우로 국민과의 거리도 좁혔습니다. 반면 보여지는 것에 비해 내실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실 검증 논란과 함께 스스로 인사 원칙을 바꾸는 등 인사 난맥상을 노출하면서 지금껏 단 한 명의 장관도 임명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드 반입 진상조사는 국내 지지층에게선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미국,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는 스스로 불안 요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북 유화 제스처 역시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협치를 내세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임기 초반 평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현재 주민 반발로 전기 공급 시설이 추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발전기를 돌려서 겨우 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최대 1,800km밖에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고 정밀한 교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 성능을 100% 발휘하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주 기지 내 사드는 야전용 발전기로 전력을 임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만 가동하는 사드 발전기는 1.3메가와트급의 출력으로 4,160볼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1시간 가동하는데 340리터의 항공유가 필요한 데다 장시간 운용할 경우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유류 공급을 위한 육로마저 차단됐습니다. 우수한 무기체가 이미 있다면 절차적 문제로 지연시키기보다는 곧바로 운영하여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옳은 방법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사드의 제한적인 작전 성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군사위성 등 정찰 자산을 총가동해 대북 억지력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웅입니다. 법무부가 우병우 라인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해당 간부들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등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내용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고검장급인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검사장급인 정점식 대검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전현준 대구지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 인사가 났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중요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문제가 됐던 검사들을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사법연수원 혹은 대학 동기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간부 4명은 예상대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부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연이은 사퇴, 그리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면직 청구로 공석이 된 검사장급 자리와 사의를 표한 검사장들의 자리까지 고위 간부들의 공석이 전례 없이 많아 후속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후속 인사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만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삼성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부장판사는 문영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한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조희연 판사는 여러 사실 판단에 기초해 문 전 장관은 공무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해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홍 전 본부장의 행위로 국민연금은 기대됐던 미래의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은 같은 삼성합병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도 청와대가 합병 찬성을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 삼성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 문 전 장관이 왜 이런 압력을 행사했는지도 엄밀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복지부 장관의 합병 개입이 존재했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지난해 탈북한 중국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송환 없는 인도주의적 협력은 없다고 말해 남북 교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솔령 기자입니다. 북한이 송환을 요구한 건 지난해 탈북한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난 2011년 탈북한 뒤 북한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김연희 씨입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산가족 상봉보다 다른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며 한국에 강제구금된 이들을 송환하지 않으면 인도주의적 협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강제로 헤어져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이산가족과 탈북민 문제는 결부시킬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 취업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깁니다. 북한은 또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측이 북한의 평양 개최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5일 전달했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동행사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당국에 구조된 북한 선원 4명 중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잔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집권 한 달 만에 여당 고위 당직자가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장성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적폐청산이 새로운 정권의 중요 과제라며 공영방송 MBC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MBC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2년 12월 당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시작으로 시작된 파업과 투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직 사유는 따지지 않은 채 MBC와 YTN 등의 해직 기자 복직 문제를 거론하며 직접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서 관심을 갖고 해직 기자의 복직과 함께 방송의 개혁, 방송 정상화 문제는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합법적 인사권을 가진 공영방송 사장의 인사도 좌천이라는 자의적 잣대로 평가했습니다. 본업인 보도나 방송 분야에서 아니라 엉뚱한 분야에 좌천돼서 다른 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물러나라고 압박했습니다. MBC 김장경 사장하고 고영주 사장은 본인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자신들의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홍 수석 부의장은 386그룹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지난 2013년 현직 대통령을 향해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 귀태라는 표현을 써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 자유와 개혁을 입버릇처럼 말해온 여당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은 특정 정권과 권력 노조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방송이 돼야 한다며 언론개혁을 빌미로 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집권 여당에서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주장이 나온 건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인 MBC의 정당한 사장 선임 절차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영방송사 인사 문제 개입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야당 시절이던 지난 2월 MBC 노사 문제를 다루겠다며 유례없는 방송사 청문회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임기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MBC의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되시는 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회사인 MBC의 사장 선임 절차는 방송문화진흥회법과 상법 그리고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 MBC 대주주인 박문진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현 사장도 박문진 이사회 의결과 주총을 거쳐 2020년 3월까지 3년 임기를 보장받았습니다.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의 거취를 거론한 것은 내년 8월까지 임기인 고 이사장을 조기 퇴진시켜 박문진 이사 구성을 뒤흔들고 정권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안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입니다. MBC 사장이라는 직책은 투명한 공식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물러가라 마라 하는 자체는 그게 자기 법치에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민주주의 소위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의 장기 파업을 지지하며 MBC 문제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정권 교체 한 달 만에 공영방송사 경영진 교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언론 통폐합을 앞세워 언론을 장악했던 50 군사 정권과 닮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네, 어제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예외 없이 오늘 또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은 최근 이렇게 미사일을 기습 발사하고 하루 뒤에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무력 선전에 나서고 있는데 오늘은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북한은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이었으며 기술력을 향상시킨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지난 4월 김일성 생일 열병식 때 공개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미사일이 초저공 순항 비행으로 동해상에 띄워놓은 목표선을 탐색해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무한궤도 이동식 발사대에 실린 순항미사일의 기동성도 시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고도 2km까지 올라갔으며 20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어제 관측된 바 있습니다.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은 국방과학부문에서 초정밀화, 최첨단화된 지상, 해상, 공중 무기 체계들이 계속 개발돼 북한의 실제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군은 이 지대함 미사일이 미 항모 전단의 연합 해상 훈련과 관련해 대함정 정밀 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증여세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이틀째 청문회에서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5.18 재판에 사형 선고를 내렸던 시민군 버스기사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국민의당은 유보 입장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이견 없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어느덧 취임 한 달이 됐습니다. 80%를 웃도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권위 깨고 국민과 소통하며 적폐 청산하는 면에서는 쾌속. 그러나 인사와 야당 협치는 숙제로 남았습니다. 외교에서의 전략적 모호성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꼽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의 가장 큰 성과는 소통입니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현장을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문턱을 낮춘 경우로 국민과의 거리도 좁혔습니다. 반면 보여지는 것에 비해 내실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실 검증 논란과 함께 스스로 인사 원칙을 바꾸는 등 인사 난맥상을 노출하면서 지금껏 단 한 명의 장관도 임명 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 사드 반입 진상조사는 국내 지지층에게선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미국, 중국을 상대로 한 외교에서는 스스로 불안 요소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금요일 뉴스데이입니다. 코미 전 FBI 국장이 예상대로 충격적인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 중단과 충성을 요구했고 자신은 이를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가 나중에 거짓말할 것을 우려해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뒀다고 증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상원 청문회 육성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요청은 명령 같았다며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I took it as a direction. I mean, this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me alone saying, I hope this. I took it as this is what he wants me to do. 코미는 플린이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 법적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시도했는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또 자신이 해고된 이유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미는 트럼프가 거짓말할 것을 우려했다면서 트럼프와의 만남과 통화에 대한 메모를 남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was honestly concerned that he might lie about the nature of our meeting, and so I thought it really important to document. 코미는 또 트럼프 정부가 자신과 FBI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대화 녹음 테이프가 있기를 바란다고 진위 논란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코미는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소입니다. 이번 폭로가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수사 중단, 충성 지시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과의 기밀 대화 유출 혐의로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양측간 진실 게임이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서 코미 전 FBI 국장의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코미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도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The president never sought to impede the investigation into attempted Russian interference in the 2016 election. 트럼프의 변호인은 이어 트럼프는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심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코미 전 국장의 증언을 통해 트럼프가 FBI 수사의 사법권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 자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기밀 대화를 유출한 혐의로 코미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우리는 포위돼 있으며 싸워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미의 증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이제 국내 소식입니다. 새 야당이 모두 강경화는 안 된다고 완강한 입장이어서 오늘 예정된 외교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망입니다. 야당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5.18 사형 판결 당사자 손을 잡았던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안도 50대 50, 지금으로선 반반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야당에 압박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국정공백 장기화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부인 영어 강사 특혜 채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격 미달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수년간 재계약을 맺어온 범죄 행위에 가담한 동조자로서 국민의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 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적격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도 거부했습니다. 위장 전입과 관련해서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 나옵니다. 대북 유화 제스처 역시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협치를 내세운 문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내각 구성과 추경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임기 초반 평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현재 주민 반발로 전기 공급 시설이 추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만 발전기를 돌려서 겨우 운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재홍 기자입니다. 최대 1,800km밖에 미사일을 사전 탐지하고 정밀한 교전 정보를 제공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 성능을 100% 발휘하려면 막대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주 기진의 사드는 야전용 발전기로 전력을 임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만 가동하는 사드 발전기는 1.3메가와트급의 출력으로 4160볼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만 1시간 가동하는데 340리터의 항공유가 필요한 데다 장시간 운용할 경우 장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드 발전기를 계속 가동해야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유류 공급을 위한 육로마저 차단됐습니다. 우수한 무기체계가 이미 있다면 절차적 문제로 지연시키기보다는 곧바로 운영하여 탐지 및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옳은 방법입니다.